잎도 무성해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햇빛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름날에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나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 튼튼한 나무처럼 줄기랑 이러한 그 잎사귀처럼 나의 조직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소리가 괜찮은 거죠. 네. 팀워크를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초보자 분들은 계보도 구축, 즉 나의 네트워크 그물망을 짤 때 반드시 상위 스폰서님의 안내를 받고 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그 계보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전략 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계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전략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열려 있는데요. 어떻게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지 않죠? 자, 우측에 보시면 어때요? 같은 사과나무인데 정말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싶으세요? 우측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다 우측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조직처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과나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일반 그 가정집의 가게도 모양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터미 계보도는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한 명씩 한 명씩 가입을 할 수 있는 두 줄 바이너리입니다.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두 번째인 좌측과 우측으로 달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계보도가 뿌리 깊은 튼튼한 계보도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우연받는 그런 계보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잎만 풍성하게 우거진 계보도가 아니고요. 우측에 보듯이 뿌리가 깊어서 정말 어떤 태풍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조직을 갖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연결하는 튼튼한 조직을 갖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스폰서는 파트너들에게 이익이 되게 안내를 합니다. 파트너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인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알게 된다면 스폰서님을 믿으시고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계보도상에 나의 우측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는 적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했던 스폰서님이나 선배 사업자들이 본줄은 쭉쭉쭉쭉 좌측은 달아놓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내 생각에는 내 사람이 나오면 우측에다 다 달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스폰서님께서 이분은 좌측에 다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믿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우측에 가입을 하죠. 그런데 스폰서님 말씀대로 좌측에 달았을 때 더 큰 이익으로 나에게 오는 계보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고 스폰서님 말씀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계보도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측에 있는 그 무성한 잎만 있는 나무보다는 우측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스폰서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거에 따라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계보도를 구축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보다는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가입하고 후원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사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펼치기에 편안한 사람들, 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한테 후원하고 인맥을 파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애터미를 전달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은 내가 사업 전개를 하는데 편리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엔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수당도 얼마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저는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일본의 사업자들이 나와요. 소비자들을 구축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제주도를 날아갈 수도 일본을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금액이 초기 비용이 너무 무리해서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는 지역 위주로 가족 이렇게 찾으면서 깜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깜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죠.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리더십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리더 깜은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 라는 마음이 있듯이 내가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벌 수 있다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깜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좋겠다. 어디에서? 내 주위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인맥들을 그룹핑하면서 깜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스폰서님과 서로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멀리에 있는 제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인맥을 파기보다는 내 가까운 곳에 인맥을 찾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인맥끼리 같은 라인으로 그룹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가게 계보도 보셨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아래로. 큰아버지는 큰아버지 자녀가 큰아버지 아래로 가듯이 이 계보도를 구축을 할 때 좌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계보도상의 그룹핑을 내가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형태대로 같이 묶어주시고요. 나의 시댁과 나의 뭐 친정을 따로 그룹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인맥끼리 그룹핑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그들 안에서 같은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 이익이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해 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그룹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례로 이제 교회 집사님을 좌측에 달고요. 교회 권사님을 우측에 달았어요. 그러면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은 같은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인맥을 두고 어떻게 돼요? 서로 약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같은 인맥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라인을 어, 본인이 회원을 안 그래도 가입을 내가 하면서 보냈는데 다시 좌측과 우측을 연락할게요.
균형감 있게 12시까지 할게요.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 초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일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시작하니까 당신의 한 줄만 하세요. 나머지는 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게 내 사업인데 스폰서가 키운 라인의 나의 한쪽 줄은 나중에 나하고 인맥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폰서님이 본인의 한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스폰서에게 맡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따가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보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특수 관계인의 계보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가입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분들의 우측까지 내가 맡아서 한다? 이거는 결국 나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망치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물론 현재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만 어, 그래서 언니나 아들을 사업을 안 해요. 이 언니가 사업 좀 했으면 좋겠어서 초대하고 한번 알아봐 하는데 전혀 비전을 못 보는데 이 언니가 너무 불쌍해. 돈 좀 벌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언니 우측에다 내 사람을 달기 시작하면 나는 원래 이게 두 줄 바이너리 좌우측이라고 하는데 몇 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언니 달았어. 나의 두 줄, 언니 두 줄. 아들을 달았어. 아들 두 줄. 막 자꾸자꾸 넓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한정적 인맥에 의해서 이게 어느 줄을 잡고 또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내가 그 특수 관계인의 우측을 보살펴주기 시작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업자들의 동기를 저하시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간신히 자아충 맞춰가지고 내 사람 달아서 만나가지고 후원해서 수당을 받는데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해, 사업도 안 해, 사람도 안 달아. 그러는데 수당을 받아가 이러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놓이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나의 사업의 성공의 속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나의 인맥을 특수 관계인의 우측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줄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힘이 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펼치다 보면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서 좌우에 균일하게 사람을 달아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사람의 좌우로 달고 하다 보면 2, 4, 8, 막 16, 30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매트릭스 구조 형태대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정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우리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 이름으로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줄 중에서 어느 줄에 넣느냐는 거죠. 한 줄에 넣게 되면은 공동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 실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보도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갈 때 꼭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담을 통한 계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내 맘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가입을 해서 1년이 돼야지만이 사람을 다시 탈퇴를 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을 사면 1년, 제품을 안 사면 6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냥 일반 소비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조금만 후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뭐 대박이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안내를 잘했을 때 내 밑에서 사업을 해서 나의 조직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좌우에 잘 가입을 할 때 나의 계보도가 튼튼해서 첫 장에 봤던 그런 튼튼한 나무, 튼튼한 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단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잘할 것이야. 또는 이 사람은 찾아가면 내가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을 사줄 것이야. 그러는데 어때요? 의외로 이런 사람 정말 제품도 안 사줘요. 왜? 저는 실제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너가 꼭 필요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입을 원했거든요. 근데 가입은 선뜻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입이 나한테 대한 예의 그거 끝. 그리고 제품도 안 쓰고 안 해요. 안 사요. 왜 안 사? 왜 안 써? 그랬더니 너가 이거를 계속 할까 봐. 그때 저 정말 충격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입만 하고 땡.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은 100명, 200명 가입이 되는데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올라오는 포인트 먹고 사는데 이렇게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은 잘할 것이야. 이 사람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안내한 후에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가입을 시켜서 만들어 놓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줄만 하라고 하는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내가 김 사장님을 가입하고 그 김 사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사장님, 당신은 당신 우측만 하세요. 이 한쪽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초기에는 김 사장한테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달아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엄청 쉬워 보이죠. 그리고 한 줄만 하면 되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한 줄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입장에서 나의 좌가 성장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우측 한 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좌측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나의 안 되는 좌측을 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나도 돈이 돼야 되니까. 그 스폰서님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두 줄을 해야 된다라는 정말 명확한 인지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김 사장님을 달고 내가 좌측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분홍이들이 본인 인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분홍이들은 누구의? 전 스폰서님의 인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사장님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을 지원할 수도 없고 후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가서 후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신뢰 관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P라고 하는 사람은 노력도 안 해요. 그런데 뭘 받아가요? 수당을 받아갑니다. 이 P는 나를 돕지도 않아요. 누구? 이 사장님을요. 그 이 사장님을 돕지도 않으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김 사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왜? 모르는 인맥이니까. 결국은 누가 달았어요? 내가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누구한테 후원을 요청을 하겠어요? 나한테 후원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 줄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 사업이잖아요. 내 크기에, 내 볼륨을 통해서 나의 좌우 밸런스가 맞아짐으로 해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빅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스폰서한테 맡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특수 관계인을 후원을 할 때 문제입니다. 자,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언니, 특수 관계인의 언니를 있고, 빨간 게 안 나오네요.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이 언니한테 비전을 보고 사업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절대 비전을 못 보고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언니가 진짜 너무 불쌍해요. 돈을 좀 벌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의 인맥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김 사장님도 나오고 이 사장님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요? 이렇게 특수 관계인의 우측에 사람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니는 우리가 피그가 돼서 돈을 벌겠죠. 벌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보세요.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간신히 수당도 받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 쪽에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그는 노력도 안 하고 막 받아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가 나야 상관이 없겠지만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은 세월 속에서 어때요? 그냥 희지부지 이 사업을 전개는 하지만 결코 빠른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조직을 함께 키워서 같이 만들어줘 가야 되는데 나의 스폰서는 나의 조직이 아니라 특수 관계인의 조직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가 나쁘죠. 그러면 어때요? 나의 뿌리는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튼튼한 그 뿌리를 갖추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특수 관계인의 우측에 사람을 달았던 것을 어디에다가요? 지금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 아래에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은 우리가 튼튼한 뿌리 안에서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겠지만 충분한 포인트 가지고 풍부한 포인트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보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관계인은 이때 도와주지 않아요. 내 한쪽 이 그룹이 완전히 성장을 다 해서 괜찮아졌을 땐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내가 특수 관계인의 우측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성공을 하면 뭘로 도와주면 되겠어요? 돈으로, 머니로 도와주면 되잖아요. 굳이 어렵게 그 우측까지 내가 막 네 줄, 여섯 줄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두 줄 안에서 온전하게 나의 깊은 뿌리, 넓은 이러한 그 확장을 통한 조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가지가 많으면 시너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게 되게 힘들어지죠. 가지가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는 두 줄로 내려가면 좋겠고요. 이 중에 우리가 깊은 라인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사업자 김 씨나 이 씨를 김씨 이상하다.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을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서 작업을 아니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나의 우측도 좀 사람 좀 달아줘 이러고 또 이 사장님은 왜 김 사장님만 달아줘 나의 우측도 좀 달아줘 이러면서 나의 인맥을 좀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맥을 김 사장님 우측에도 달게 되고 이 사장님 우측에도 달게 되고 본줄인 좌측에도 달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장님들,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정말 어리광을 부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자립심 없는 응석바지로 만들게 되죠. 이랬을 때 이 김 사장님 입장이나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나의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나의 인맥이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들의 인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도 본인 인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인맥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좌우 두 줄이 아니라 여섯 줄, 여덟 줄로 벌어지면서 이 사업의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달게 되면 이 이렇게 달게 되면 사업의 시너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깊은 나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의 계보도상의 그 계보도 라인의 전개 방법이 이렇게 깊은 그 계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맥을 우측으로 그러니까 나의 좌우로 사람을 잘 달아서 그 사업을 전개하시는 게 좋지 걸려나가도록 안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탈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진행된 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터미를 한 번씩은 다 가입했고 노란 치약 다 쓰고 있고요. 칫솔 다 쓰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애터미나 다 알아. 치약 칫솔 쓰는데 애터미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5년이라는 세월 중에서 회원 가입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신규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구나. 잘 가입이 돼 있는 거? 그랬구나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언제 가입이 됐어?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명단이 그곳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실제 가입이 돼 있다면 언제 탈퇴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북하고 우리가 보통은 다 저희는 모바일로 하지만 모바일로 할 수 있는데 이 그 컴퓨터 상으로 할 때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로그인 안에 똑같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형태대로 똑같이 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형태대로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가입이 언제 되는지 탈퇴가 언제 되는지를 꼭 그분한테 안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그 막아줘야 되잖아요. 왜요? 저는 실제로 이번에 2년 동안 제품을 하나도 안 써서 아는 지인의 우측에 그 언니를 달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구매를 안 했는데 어땠게요? 그 우리 후라이팬 나왔을 때요. 그 후라이팬을 2년 만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실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후라이팬 사는 걸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안내를 통해서도 내가 회원이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나의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재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통해서 나의 계보도의 인맥을 이렇게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안 해요. 여기 스마일 비전도 안 하고 우리 비전센터는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제품을 실제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는 게 판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만 판매를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제품을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장에 가서 차를 보고 이 아이는 어떻고 저 아이는 어떻고 시승식을 통해서 아 얘는 키가 잘 돌아가네 바퀴가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을 보면서 이 사업 판매를 하는 게 쉬운데 간혹 사업자들 중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요 입만 갖고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카탈로그라든지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매거진이 있죠. 근데 이 매거진이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매거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후원을 하고 나서는 이 책자를 전달을 하면서 이러한 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좀 설명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채널 엔터뷰를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회원이 가입이 됐든 안 돼 있든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애터미 시합몰 있잖아요. 이 쇼핑몰, 그 다음에 아자몰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휴대폰에다가 꼭 다운로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거진을 제가 잘 이용을 하는데 사실 요즘 회계? 글로벌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 이번에 나온 것도 그 해모임에 관련된 내용, 풀비타민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언제 있는지, 목요 원데이가 언제 있는지, 또는 나의 스폰서를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면 스폰서 홍보, 그 다음에 스폰서가 이렇게 멋진 분이고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많이 해 놓으셔야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분이 길을 쫑긋하고 들죠. 내가 맨날 그 스폰서님 험담만 했어. 그분이 스폰서님 모시고 왔을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도 활용도 많이 하시지만 나의 스폰서님, 내 주변의 인맥, 상위 스폰서님들을 프로모션을 잘 해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스폰서님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나의 좌우 가리지 말고 생장점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장점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한쪽을 책임지느라고 그 생장점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장점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어때요? 지쳐서 혼자 하다가 지쳐서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고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초보 사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이 시간을 조금 만들어 보았는데요. 좀 더 깊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시니까 나를 초대하신 우리 스폰서님들이나 동년배 사업자분들한테 꼭 좀 더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이 좋은 애터미 사업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림을 보니까? 네,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